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폰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 떠올라요. 왜 스폰지였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많이 털어놓은 기억이 있어요. 유난히 저한테 와서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또 털어놓을 때 상당히 많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약간 제가 그때 어리숙했던 이미지 때문인 것도 같고요. 또 한면으로는 제가 말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얘기하면 어디 새나갈 구석은 없겠구나 하는 안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잘 들어줬거든요. 듣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말수는 정말 없었는데 듣는 거는 정말 지겹지 않게 듣거든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말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원래 사람 말이 상대방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말이 많이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스폰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입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도 입이 무겁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심리상담자는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하는,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비밀 준수를 하겠다는 서약서에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상담자의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심리상담자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좋은 상담자는 이러한 책임과 윤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상담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내담자의 상담 기록을, 녹취록을 상담했던 내용을 유출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상당히 그 부분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이기에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거는 내담자의 권리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내담자 중심으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상담자 위주로 한번 짚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입이 무거운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입이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기본적인 사람 욕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길 바라고 그래서 인정받길 바라거든요. 그게 기본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면은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고 싶어서 땅을 파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나 직장마다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익명의 게시판 공간이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 인간 욕구예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하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떠돌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절대 얘기 안 할게. 나한테만 얘기해봐. 너 나 알잖아.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마치 야 너 라면 나 먹을 건데 너 먹을 거야? 아니 다 거짓말이죠. 라면 끓이면 또 다 한 젓갈만 이러면서 반 빼서 먹잖아요. 내 말이 바깥으로 나가면 비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자를 만나서 심리 상담 소를 통해서 내 이야기가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얘기를 스폰지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편안한 친구에게,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잘 들어줬던 친구에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내 얘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 얘기를 들어줬던 그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한 얘기가 더불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나를 안 좋게 보고 그러면 얘기했던 사람은 그것처럼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을 못 믿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전한 곳,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서 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비밀일기를 써서 풀어내고 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종이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심리상담사들은 안전하다, 비밀 보장에 있어서. 저도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 많은 내담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이 알고 있죠. 어떤 것들이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색해서 사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매우 특수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밝히기 힘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상담 사례뿐만 아니라 심리학 관련 일을 하면서도 취득하게 된 정보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 관련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행히 제 성향상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간직한 게 저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반영이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비밀을 간직하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얼마나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겠어요. 근데 그걸 감춰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심리상담자도 그 중에 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의 사연을 들었지만 그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물론 각색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떠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심리상담사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은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보여지는 실제의 그 사람의 인생, 실제의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심리상담사의 눈 중에 하나예요. 저는 상담 일을 한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사람의 말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서 그림자는 조금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저는 오히려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봅니다.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드리워진 그림자가 저는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단 말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나만 힘든 줄 알죠. 근데 그걸 나누다 보니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상담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만 다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담자를 통해서 상담자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그리고 그 처절한 그 인생을 다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죠. 믿기 때문에 오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상담자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심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잘 듣고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저 사람이 어떤 심정에서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들어주면 상당 부분은 이해가 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이 세상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심리상담자가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가능할까요? 그런 세상 한번 만들면 좋겠네요. 그죠? 심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의 채널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벨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채널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제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과 함께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감상을 남겨주시고요. 그것이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 이메일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반응을 해주시고 질문이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익명을 처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혹은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